이번 시간에는요, ITQ 파워포인트 6번 슬라이드에서 자주 사용되고 변형되는 도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ITQ 파워포인트 시험뿐이 아니라 파워포인트 실무 활용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각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마 사각형은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목차 슬라이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슬라이드와 6번 도형 슬라이드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건데요. 사각형에서는요,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과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변형이 되면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사각형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은 지금처럼 이 모양으로 삽입이 되죠. 그런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서 노란 마름모를 이용해서요,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러한 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또는요, 이게 6번 슬라이드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 스마트 아트와 활용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바닥을 그려지기도 합니다.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이해되셨겠죠? 자, 이번에는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에요. 그런데 이 도형은 원래는 제가 한번 펴볼게요.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이 구부러져 있는 도형이에요. 이렇게만 나온다라면 괜찮은데 이 도형을 클릭을 해서 노란색 마름모를 한번 안쪽으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이 뾰족하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변형이 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요, 기본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도형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형이 활용이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 한번 보세요. 이 도형을 못 찾을 때가 의외로 많아요. 자, 이 도형은요, 이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방울이라는 도형이에요. 자, 이 도형이 원래는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걸 가로로 넓게 피게 되면 이러한 도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확인되셨죠? 원형을 클릭하고요. 노란색 마름모를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하게 되면 이 파이의 크기가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현이라는 거예요. 이 현이라는 도형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요, 노란색 마름모를 이용해서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한쪽은 둥그런데요, 한쪽은 잘린 도형처럼 만들어지죠. 자, 이러한 도형도 있습니다. 또 다른 기본 도형도 한번 알아볼게요. L 도형이에요. 자, 이 L 도형은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위에 있는 핸들러, 노란색을 핸들러를 움직이면 왼쪽에 있는 공간이 왼쪽이 변형이 되고요. 또 왼쪽에 있는 핸들러를 이용하면 자, 위아래로 너비가 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액자라는 도형입니다. 가끔 이런 액자는요, 사실상 사각형을 두 개를 합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액자라는 도형이 따로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노란색 마름모를 이용을 해서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도 나옵니다. 어디에 있냐면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이에요. 스마일 앞에 있는 모서리가 접힌 도형에서 노란색 핸들러를 이용해서 한번 볼게요. 모서리가 접힌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죠. 이 기능을 모르는 경우에는 사각형에다가요, 삼각형을 넣어서 합하는 경우도, 그룹화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 도형 따로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대각선 줄무늬예요. 이 도형인데요. 이 도형이 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다른 도형과 함께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얹어서, 자, 얹어볼게요. 얹어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대각선 줄무늬도 있고요. 자, 십자가도 있죠. 십자가는 왜 선택을 했냐면 이게 얇아져요. 이런 모양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각형과 선으로 만들지 않고요, 십자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모서리가 좀 더 펴지고 또
접을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도형은요. 자, 저 도형은 어떤 도형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기본 도형에 있는 막힌 원호예요. 자, 막힌 원호예요. 자, 이 도형도 한번 활용할게요. 노란 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점을 이용하면 원이 얇아지기도 하죠. 자, 이런 막힌 원호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고요. 자, 기본 도형에 또 하나 배지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끝에서 두 번째예요. 자, 이 배지라는 도형은요. 자, 다시 제가 원을 좀 펴볼게요. 배지라는 도형이 원래는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노란색 마름모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져요. 자, 이게 기본 도형 배지고요. 도넛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 액자 기억하시나요? 액자. 이거와 같이 원을 두 개를 합한 게 아니에요. 도넛을 드래그 하고요. 이 노란 핸들러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또는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 이 대괄호인데요. 이 대괄호에 텍스트가 쓰여져 있다라면 이거는 양쪽 대괄호고요. 하나씩 만들어진다라면 이런 거예요. 여기는 한 번 양쪽 대괄호라고 하면 한 번에 그려져요. 이렇게 한 번에 그려지고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은 왼쪽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 다시 왼쪽 중괄호, 오른쪽 중괄호. 이런 거는 하나씩 그냥 만들어져요. 하나씩 따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 구름 나와 있네요. 구름도 나와 있죠. 구름은요, 나중에 그 설명서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자, 이 구름은 꼬리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둥실둥실 구름 모양으로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서로 비슷한 도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 도형과 순서도가 있어요. 자, 기본 도형에서는요, 노란색 핸들러가 있는데요. 순서도는 노란색 핸들러가 없어요. 이게 기본 도형인가 또는 순서도인가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 여기 이 각도를 한번 보세요. 빗면을 한번 보시면 기본 도형은 내 마음대로 펼치고 접을 수가 있는데 순서도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 정도의 크기라고 하고요. 텍스트가 뒤집어져 있지 않다라면 순서도의 도형으로 그리지만 만약에 기본 도형을 이용을 해서요. 제가 상하대칭 한번 해볼게요. 상하대칭을 했어요. 그리고 많이 접혀져 있다면 많이 안쪽으로 접혀져 있다라면 이건 기본 도형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를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요거예요. 자, 기본 도형에 보시면 평행사변이라는 게 있고요. 순서도에 보시면 순서도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자, 기본 도형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래그를 했을 때 변이 접히고 펴지고 하잖아요. 이런 각도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평행사변형인데 각도가 좀 기울어졌다 라고 하시면 많이 접혔다고 하시면 기본 도형에 있는 걸로 좀 더 이렇게 많이 펴졌다고 하면 이렇게 각도가요. 펴지고 접히는 정도에 따라서 기본 도형인가 또는 순서도인가를 보셔야 돼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죠. 기본 도형의 다이아몬드와 순서도의 판단은 거의 동일해요. 자, 그런데요. 혹시 순서도로 그려야 되는데 뭐 기본 도형으로 그렸다거나 할 때 점수의 배점은 어떤가요? 상관은 없어요. 그냥 출력 형태와 맞으면 됩니다. 대신 기본 도형의 지금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접힌 정도를 보고 내가 기본 도형으로 그려서 변형을 시킨 건가 아니면 순서도에 있는 기본 도형으로만 그린 건가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다른 비슷한 도형 한번 볼게요. 앞에 있는 두 개의 도형은요, 순서도에 있는 도형인데 예전에 이 도형을 일일이 다 그리는 걸 봤어요.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도형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삽입을 한 거고요. 순서도의 페이지 연결자와 블록와사표의 오각형도 한번 볼게요. 순서도의 페이지 연결자 한번 볼까요? 자,
자, 순서도의 페이지 연결자 이거예요. 페이지 연결자. 얘는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글씨가 반듯하겠죠? 순서도. 되겠죠? 그런데 이건 오각형이에요. 블럭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이에요. 자, 오각형을 그린 다음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또 빗면을 한번 볼까요? 자, 노란색 핸들러가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걸로 그리신다면 이 핸들러를 이용해서 좀 펴지고 접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각도를 조절을 하시면 돼요. 대신 텍스트는 회전이 됩니다. 텍스트는 회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도형이 그려져 있다면 블럭 화살표 오각형이 아니라 순서도의 페이지 연결자로 그리시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자, 이것도 꼭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도형은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사각형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순서도의 카드예요. 똑같잖아요. 현재 볼 때는 똑같잖아요. 제가 드래그를 해서 넓혀 볼게요. 길게 넓혔어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러가 나와 있네요. 이게 최대로 줄인 거예요. 자, 순서도의 카드 한번 볼게요. 늘리신 다음에 좌우 대칭 한번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좌우 대칭. 다르죠? 요 부분이 다르죠?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달라요. 순서도 카드는 변형할 수 있는 핸들러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길게, 특히 목차 도형을 만들 때도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러실 때 이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잘린 사각형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순서도의 카드로 해야 되겠다. 라고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기본 도형, 정말 다 똑같죠? 그런데요, 기본 도형의 원통형은요, 노란색 핸들러가 있어서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순서도는 변형이 안 돼요. 비슷한 경우라면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고요. 자, 순서도에 있는 직접 액세스 저장소라는 거예요. 이것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회전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건 지금 회전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왼쪽으로 회전을 시킨 거예요. 텍스트가 뉘어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한 색깔이 좀 달라요. 색이 좀 다르죠? 보여있는 원통의 색이 다르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이 도형도요, 가끔 그냥 무심코 아무거나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순서도의 천공 테이프예요. 어디 있냐면, 자, 순서도에 요거예요. 천공 테이프고요. 얘는 별미 현수막에 있는 물결이에요. 얘는 물결이고요. 두 번째는 이중 물결이에요. 이거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 두 개가 되게 비슷한데요. 이 부분을 보셔요. 이 부분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천공 테이프구나 아니면 별미 현수막에 있는 물결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접힌 부분이 약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천공 테이프고요. 넓게 해볼게요. 이러한 모양이야. 넓게 하면 이런 모양이죠. 자, 별미 현수막은 어때요? 되게 부드럽게 정말 물결 무늬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지고요. 자, 이중 물결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물결이 두 번 만들어져 있죠. 자, 그리고 얘를 또 좌우 회전합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서로 비슷한 도형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진짜 잘 나오는 부분이 이 블록 화살표예요. 첫 번째 기본적인 이런 화살표는 이 화살표의 머리와 이 부분 이렇게 머리가 조정이 되죠. 그리고 사각형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이 얇고 또는 좀 통통해지고 이렇게 변형이 되고요. 양쪽 화살표에서는 자, 화살표 이 뾰족한 부분에서는요, 이 화살표 머리가 조정이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많이 나와요. 이번에는요, 블록 화살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형을 복사를 하고 변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노란색 핸들러를 움직여 볼게요. 이 핸들러요. 바깥쪽으로 한번 펴봅니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도형이에요. 이게 약간 조정을 하면 이런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도형은요, 잘 보세요. 목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고 이 목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노란 점을 이용해 볼까요? 노란 점을 아래로 내리면 목이 없어져요. 신기하죠? 이 두 도형 정말 잘 나와요. 이 도형을요, 두 가지로 변형을 하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안쪽 도형을 드래그를 어떻게 했느냐? 바깥쪽으로 빼고요. 그 다음 오른쪽 도형을 아래로 내리면 지금과 같은 도형이 만들어져요. 자, 또는 이 도형도 의외로 잘 나오더라고요. 자, 뭐냐면 맨 위에 있는 도형 있죠? 맨 위에 있는 마름모 있어요. 마름모를 바깥쪽으로 펴주시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피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이거 하나를 가지고요. 지금처럼 이러한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도형 볼게요. 이번에는 블록 화살표에서 끝에서 두 번째예요. 이 도형 정말 잘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했던 도형하고 똑같은 모양인 것 같은데요. 어느 한 군데만 틀려요. 바로 이 계단이 하나가 생겼어요. 이 부분이 틀려요. 자, 수정 한번 해볼까요? 이 도형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를 하고요. 안쪽 도형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피면 딱 만들어지는데 계단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계단이 하나. 다시 보세요. 여긴 계단이 없죠? 계단이 없어요. 그런데 안쪽에 사각형이 붙어 있는 이 사각형은 이 화살표는 머리를 피면 안쪽에 사각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도형은요. 제가 다시 핀 거예요. 보세요. 조금 전에 이 도형하고 같아요. 요거와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도형을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을요.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이 도형이 만들어져요. 자, 이번에도요. 이 도형이죠. 똑같은 도형인데 아래쪽만 없어요. 자, 그리고 이 도형 한번 보세요. 갈매기형 수장. 자, 다시 볼게요. 얘는 오각형 옆에 있는 갈매기형 수장이에요. 이게 작게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도형을 길게 그리게 되면 오각형하고 같지만 끝에가 리본처럼 잘려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도형은 조금 전 화살표에서 만들었던 도형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펼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순서도는요. 순서도도 참 도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도형이에요. 자, 가볼게요. 순서도에서 요거예요, 요거. 순서도 문서예요. 그런데 이렇게 작게 그릴 때는 괜찮은데요. 이거를 특히 목차 도형 그릴 때 넓게 그리게 되면 길게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부분을 3개를 겹쳐놓은 도형이 있어요. 이건 순서도에서 조금 전에 했던 순서도 문서를 3개를 합한 게 아니라요. 3개짜리가 있어요. 다중문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요 문서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넓게 그리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떤 도형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순서도에 보시면 요 도형이에요. 수동입력이라는 거요. 이거 기억나시죠? 이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페이지 연결자라는 거고요. 자, 이 도형도 한번 볼게요. 이 도형도 굉장히 잘 나오죠? 목차 도형 그리실 때요. 그런데 저 도형은 순서도에서 오른쪽 끝에 이 도형이에요. 지연. 근데 이거를 넓게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지연.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요거 안 봤네요. 순서도 저장 데이터라고 있어요. 자, 이 도형은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도형을 그려서 길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꼬리가 이렇게 생겨요. 좀 다르죠?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요거예요. 순서도의 오른쪽 끝에서 자, 이 도형은 순서도의 두 번째 줄에서요.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요 도형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도형이요.
그리기에서 순서도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있는 순서도 지연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도형도 많이 못 찾으세요. 자, 이도형은요. 순서도 마지막 거예요. 자, 순서도 마지막에 있는 도형 화면 표시. 화면 표시인데 이게 작은 거는 되는데요. 이렇게 길게 했을 때 그때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순서도에 있는 도형들은요. 각각 하나씩 볼 때는 다 찾아지는데 이 도형들이 길게 늘어졌을 때는 이 도형이 이 도형이었나? 또는 이 도형이 이 도형이었나?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한 번씩 더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 별미 현수막이에요. 별미 현수막은요. 이 꼭지점의 개수에 따라서 8, 10, 12, 16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도형은 원래가 여기에요. 팔각형인가요? 한번 볼게요. 팔각형. 네, 팔각형이죠. 8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각이 8개예요. 그런데 얘도 넓게 피면 이렇게 돼요. 이게 별인지 별 모양인지 아니면 화살표가 수정이 된 건지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팔각형입니다. 팔각형. 팔각형.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설명선 설명할게요. 특히 이 설명선은요. 차트 그릴 때 안쪽에 도형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텍스트를 써요. 만약에 연도별 증가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뾰족한 부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도형을 회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설명선들은요. 꼬리에 노란색 핸들러가 붙어 있어요. 이 핸들러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핸들러로 움직이셔요. 설명선은 꼭 기억하세요. 회전이 아니라 이런 핸들러를 이용해서 꼬리를 빼주고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설명선에 있는 설명선과 기본 도형에 있는 구름을 비교를 할 거예요. 기본 도형에 있는 구름은요. 꼬리가 없어요. 꼬리가. 그런데 이 기본 도형의 구름을 못 찾으셔서 설명선에 있는 이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이름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설명선 네 번째네요. 구름 모양 설명선. 그래서요. 구름 모양 설명선에서는 이 꼬리에 노란 점이 있거든요. 설명선은 무조건 다 꼬리에 노란 핸들러가 있어요. 얘를요. 이 핸들러를 이렇게 모아 놓더라고요. 저 안 바뀌어. 안 돼요. 안 돼. 저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는 걸 봤냐면 얘를 길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사각형으로 가리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어떻게 가리는지 보세요. 도형의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고 윤곽선을 없음. 가려져서 똑같은 것처럼 보이게 해요. 이거는요. 이렇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본 도형하고 설명선하고 다르다는 거.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도형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어떤 도형이 많이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떤 도형이 출제가 많이 되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파워포인트 ITQ 시험뿐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실 때 일반 실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도형의 변형은요. 이 도형의 변형은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으셔도요. 기본적으로 변형점을 통해서 마름모의 그 변형 핸들러를 이용을 해서 ITQ 파워포인트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일반 파워포인트 실무 활용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